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아임로그님의 블로그 시작, 체험단 신청을 위한 세팅 방법 기초편인데요. 오늘은 전체 강의 중에서요, 블로그 성장을 빨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요, 내 블로그를 빨리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성장을 빨리 만드는 방법 중 서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반에 블로그의 성장 방법으로 빠르게 자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서로 이웃 만들기입니다. 강의를 보면 어떤 분은 블로그 이웃 추가하며 이웃과의 소통 및 성장 방법으로 필수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올려야 하는지,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이웃 추가하기. 블로그에 방문하면 프로필 아래 이웃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서로 이웃 추가를 선택해서 인사말과 함께 신청을 합니다. 네이버 이웃 신청은 하루에 100명까지 가능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명씩 30일, 3,000명의 서로 이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웃 수락이 이루어져야 이웃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스팸성 이웃 추가가 많아서 현재는 소통하는 이웃만을 추가하는 블로그가 많은 만큼 수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수락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볼게요. 1. 주제와 관련 있는 이웃을 위주로 신청하세요. 2. 신청 인사말에서 본인이 어떤 주제의 블로그이며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한다는 소개말과 인사말을 적어 어필하면서 서로 이웃이 될 확률을 올려줍니다. 3. 이웃 신청만 하지 말고 그 블로그의 최신 글이나 공감 가는 글에 먼저 공감과 댓글을 적어 성의를 보이면서 다녀간 뒤에 신청합니다. 2. 이웃 색을 설정하기. 이웃을 맺는 분들의 새로운 글들을 볼 수 있는 이웃 색을은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기본 설정, 이웃 그룹 관리를 눌러서 이동하면 그룹 전체나 이웃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은 서로 이웃, 회색은 이웃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색을 소식 전체에는 초록색 버튼에 온, 오프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색을 원하지 않는 아이디는 클릭해서 설정을 오프로 변경해 줍니다. 모바일에서는 오른쪽 상단 3선을 눌러 이웃 목록 클릭 후 종 표시가 보이는데 같은 색을 설정입니다. 3. 블로그 이웃 삭제. 왼쪽 위에 보면 삭제가 보이는데요. 네모 박스에 체크해 하나씩 삭제를 눌러도 되며 다수로 체크하면 일괄 적용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오른쪽 3선을 눌러 이웃 목록 클릭 후 종 옆에 사람 표시가 같은 설정입니다. 4. 블로그 앱에서 설정하기. 블로그 앱 하단 좌측에 보이는 문서를 누르면 이웃 새 글이 보이는데요. 해당 글 옆에 3개의 점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뜹니다. 이웃 새 글 끄기, 알림 끄기, 이 글 숨기기, 이웃 취소, 신고 설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웃 늘리기 장단점. 어떤 것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의 실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장점. 이웃을 늘리면 내 블로그 알리기 및 소통, 방문자 수, 재방문율, 체류 시간이 올라갑니다. 신생 블로그라면 아직 검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글을 알리는 방법으로 카페나 SNS, 네이버, 블로그 이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이웃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방문자 수가 늘게 됩니다. 보이는 블로그의 그래프를 보면 높낮이가 꾸준하지 않아요. 해당 블로그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검색이 되는 글쓰기를 하지 않아서 꾸준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높이 보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조회수의 비결은 바로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이웃 블로그에 방문하며 댓글과 공감을 남기며 찾아갔다는 점이에요. 글을 읽으러 가서 보낸 시간도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다니고 싶은 날도 생기기도 하지만 일단 그래프만 보아도 이웃이 찾아온 블로그 방문자 수 덕분에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낮게 나오는 조회수는 이웃 글을 안 본 다음 날로 영락없이 낮아집니다. 그런 소통은 품앗이와 같은 셈이에요. 품앗이라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상대방도 나와 같이 소통하며 서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팬덤이 없어서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웃 소통이 필요한 부분으로 강조되는 점인데요.
소통이 원활해지면 재방문율이 함께 높아집니다. 11월 6일부터 글을 꾸준히 쓰다 보니 그 즈음부터 재방문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포스팅 후 방문자가 생겨 글을 읽고 자주 블로그에 방문한다는 것은 지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검색을 관심사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생 블로그로 아직 검색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인 구독자 기반이라 예상됩니다. 통계를 보아도 서로 이웃에서 재방문자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되는 체류 시간도 같이 길어집니다. 감사하게도 꾸준히 글이 쌓이면서 방문자의 체류 시간들이 전체 블로그 평균 데이터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피이웃, 서로 이웃, 기타로 나뉘는 부분인데요. 주별 통계로 보면 서로 이웃의 평균 사용 시간이 초반에는 기타와 비교하면 짧은 시간으로 나와요. 일별 통계에서는 1분도 머물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품앗이하며 글을 읽기보다는 공감과 댓글만을 달아주는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기타의 체류 시간과 비교가 되니 정말 품앗이처럼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2월 2일 0이라는 수치는 놀라움이었어요. 글 발행과 함께 댓글도 여러 달려서 아무도 안 왔다니 통계 결과가 씁쓸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 같이 설명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단점이 더 큽니다. 그 다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차곡차곡 서로 이웃에서 늘어가는 방문 시간이 보여요. 제가 당시에 소통을 멈춘 건 아니지만 양질의 글을 쌓아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제 글을 읽어가는 이웃분들이 머물렀던 기록들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웃 혹은 이웃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체류 시간을 높이려면 정보를 전달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길어지기도 합니다. 내용이 간단한 글로는 체류 시간이 월등히 높아지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꾸준하게 평소 이웃 관리를 잘해주면서 장점을 키워주세요. 이웃은 공통의 관심사로 사귀면서 소통하는 이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방문자 수가 올라가면서 체류 시간을 높이고 지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험단을 선정하는 업체나 글을 읽는 구독자도 방문자 수와 이웃 수가 많은 블로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단점도 보겠습니다. 1. 이웃과의 소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웃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기들이 있어서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때론 누구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전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블로그 초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많아질수록 읽어야 할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글을 읽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할 경우에는 원래 할 내일조차도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품앗이로 생각하게 되면 억지로 하면 그 시간이 체감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리고 지치게 됩니다. 2. 허수의 이웃이 늘 수 있다. 숫자만의 이웃이 생긴다. 이웃 수만을 목표로 마구 늘리다 보면 소통 없는 이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브랜딩을 한다면 불필요한 이웃은 삭제도 가능하지만 체험단을 원한다면 방문자 수와 소통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팅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한 검색 유입이 많다고 해서 공감이나 구매나 소통을 만들어주는 찐팬의 이웃이 많은 것은 아닌 것이죠. 나아가 나의 브랜딩을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3. 체류 시간과 이웃 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초반 제 블로그처럼 품앗이로만 다녀간 흔적을 남기는 블로그 이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블로그 밖에서 공감을 누르고 많은 상황이라면 체류 시간이 너무 짧은 결과로 지수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서로 이웃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통계를 확인해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관리해야 할 것들도 파악하며 때론 앞으로 활동해야 할 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웃 관리도 꾸준히 체크하길 바랍니다. 블로그 성장을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 서로 이웃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제품 및 현금 협찬을 위한 공정위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임로그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잉클은 인생 이마 클래스입니다. 우리 중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가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검색해 보시면 전문 강사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남겨놓으시면요,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께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